진짜 재미없지 않아요?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아, 저 재밌게 읽었어야지. 다이버시티. 이해하게 되는데 맞아. 네, 그래서 부동산도 못하잖아. 그래서 코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배우긴 하겠죠. 네. 만약에 뭐 미래에 아들이 있다면, 생긴다면 돈 투자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시키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부터 좀 개념을 인지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거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주변에 용돈을 받으면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일단 다르다는 것부터 인지를 시키고, 장난감 같은 걸 사달라고 하면은 이게 너가 받은 돈이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거를 의사소통 가능할 때부터 인지를 좀 시킬 것 같아요. 소비와 저축의 개념은 언제부터 인트로듀스 해야 될까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네네. 투자나 주식에 대한 그런 이해는 몇 학년 때부터 할 것 같아요? 한 5학년 정도는 교육해야 되지 않나요? 5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네네. 본인은 정말 궁금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막 돈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네. 혹시 뭐 추천해줄 만한 거 있나요? 근데 국내 도서 많이 없어서. 12살에 뭐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네네네 그런 거 나 그 책 얘기 좀 할게. 그거 재밌었어요? 최근에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재밌게 읽었던 재밌던 것 기억이 같아요. 나요? 네네. 진짜? 그게 그 독일 작가가 쓴 책이잖아요. 번역도 그렇고 약간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아웃데이트된 개념이 많아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실 그만한 책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애들이 배울까 이런 것들을 궁금했는데 만화로 보는 막 한국은행 화폐 이런 책 되게 어릴 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 저도 봤는데 진짜 재미없지 않아요?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저 재밌게 읽었어야지.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쵸? 동생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게 그냥 이해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일까요? 뭘까요?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끌고 와서 주입식. 네네 그 중요해. 주입식 교육도 좋아.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주식은 회사를 잘게 쪼개서 너가 하나를 가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알려주죠.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그냥 그렇구나 해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제가 내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렇게 거부는 안 해요? 네, 거부는 아니에요. 거부는 저를 아니에요? 좋아해서 동생이 좋아하는 캐릭터 어피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걸 카카오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1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거면 지금 한 주를 살 수 있어. 그럼 너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10,000원을 쓸까? 카카오 내가 주주가 되기 위해서 10,000원을 쓸까?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선택도 하나요? 아니 아직 못하는 아직 거. 못해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떻게 해결될까요? 뭔가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한국 뭐 주입식 교육, 뭐 창의성을 뭐 없애고 어쩌고 미국 교육이 막 대단하다. 근데 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저도. 어느 정도 주입식 교육 필요하고 미국 교육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육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가장 큰 불만인 거는 교육 과정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어떤 바칼로레아 그 과목 중 하나를 없애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나서서 시위를 했다. 왜 없애냐? 우린 이것도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없앴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사실 수학 범위가 줄고 선택 과목으로 많은 걸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 잘 따서 좋은 대학 가지를 고민하지 내가 이 공부할 배움에 기회를 대해서. 잃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과 과정에 빠진다는 건 사실 이제 대학 가서도 안 할 테니까 영원히 그냥 배울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미적분 들어갔었어요? 그때도? 네. 미적분 했어요? 네. 그게 빠진다는 소리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헛소리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빠진 거는 사실이고요. 과생도 미적분을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진짜? 대신 기하 벡터를 봐야 되고. 대학 가서 처음 배우는 거네요? 근데 미적분을? 학교에서 대부분 배우긴 하겠죠. 경제학과 지망하려면은 그래도 미적분 안 보고도 네네 당연히 갈 수 있어요? 네네. 신기하다.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미적분의 범위가 너무 작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면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학까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혼자 자습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대학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고 입시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적은 범위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고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히고 좀 문제를 쉽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미국 고등학교도 미적분을 꽤 깊게 다루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이 뭘까요? 저는 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트 교육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트 교육이 아닌 그냥 공립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랑 못하는 학생이 한 반에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반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 옆에 붙어 있으면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공부 못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다이버시티. 네, 이해하게 되는 게 되게 맞아.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다이버시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영재고 과고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영재고 과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그렇게 영재가 많다고? 영재면 진짜 몇 퍼센트 안 될 텐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영재가 많나? 그 누구를 위한 영재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본인은 혹시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저는 일반고 나오기는 좋은 지역에서 일반고를 나와서. 그 강남 파락구. 강남은 아니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공부 대체적으로 좀 하는 네,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 한국에서 뺑뺑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못하는 사람부터 잘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와 있는 학교여서 좀 다이버시티를 이해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는 있어요? 뭔가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나 이렇게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좀 돌려주고, 제가 돈으로든 아니면 시간으로든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네, 그래도 한 국가 내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풀고 싶다는 거죠. 네, 아니면 뭐 교육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좀 목소리를 과정. 내고 싶고요. 저는 사실 제 고등학교에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나중에 기여를 하고 싶고. 근데 주변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 한국에 있는 좋은 외고를 나온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치열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경쟁자고 그때의 기억을 별로 좋게 떠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 내 주변에도 그래. 요즘 20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뭐 취업이겠지. 취업 말고 먹고 취업을 살아야 되니까. 해도 자본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뭐 내가 취업해봤자 이 근로소득만으로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고민인가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제 주변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너무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못 하잖아. 네, 그래서 코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주변에 좀 성공한 사람들이 많나요? 코인으로 뭐 꽤 있는 것 같아요. 망한 사람도 많지만. 네네. 그렇구나. 20대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누군가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어떤 컨텐츠를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소비하는가 궁금했고요. 결국 자기가 소비하는 컨텐츠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좁게 보면 자기의 관심사부터 시작을 해서 가치관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젊은 세대가 가장 크게 소비하는 카테고리가 시장이 가장 크기도 하고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20대들은 뭐에 관심이 가장 많아? 요즘 제일 핫한 앱이 뭐예요? 제일 핫하고 좋은 거는 저는 Always라는 이게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 쇼핑 앱인데 그 중국에 있는 핀도도라는 앱이 있어요. 오, 맞아요. 네, 알아요. 그거의 지금 한국 버전으로 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만든 앱인데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뭔가 20대들 주변 봤을 때 사이에서 가장 뭔가 다들 보는 것 같은 인기 많은 유튜버. 유튜브. 근데 제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해도 20대 남자들은 대부분 여행 유튜버를 엄청 많이 보는 여행 유튜버요? 네네. 자동차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진짜? 제일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건 여행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이 잠재된 여행의 욕구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여행 유튜버가 뜬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네. 아무래도 요즘 저도 느끼는 게 서로 유튜버 얘기를 해도 서로 몰라요.
자기만의 관심 네, 네. 분야가 있으니까. 네, 아무리 구독자가 100만 넘어도 내가 안 보면 안 네, 보는 안 거지. 보면 아예 전혀 모르고 이런 게 TV 세대가 아니라 아무래도 유튜브 세대다 보니까 점점 보는 채널의 수가 다이버스 그쵸. 되고 공통적인 거는 여행이라고? 네, 너무 여행이죠. 뜻밖이다 진짜. 여자들은 뭐 잘 모르시겠죠? 네, 뷰티 뷰티 그죠 네, 그죠 네. 뷰티. 이게 막 아직도 막 먹방 유튜버 이런 거 많이 보나요? 많이 보더라고요. 제 아, 그래요? 주변에서도. 네.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어쨌든 그럼 20대 유튜브 키워드는 여행, 뷰티, 먹방이네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터치할 수 없는 이 세 가지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뉴욕 주민님 그 뉴욕에서 돌아다니시는 영상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 진짜 그거 더 찍어야 되는데 너무 웃긴 게 채널 이름은 뉴욕 줌인데 뉴욕 컨텐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빨리.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식 얘기를 해도 정말 뭔가 뉴욕 스토크 익스체인지 앞에서 황사 앞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저는 서부에 갈 생각도 있어서 이번에 실리콘밸리도 가고 그 빅테크 기업 다 볼 거거든요. 진짜 그 회사 앞에서 한다던가. 그렇구나. 대단한데? 그래요.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